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교관으로 일을 하고 있는 조성현이라고 합니다. 요즘 들어 캐나다 항공 유학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미국에 비해서 정보는 많이 없고 해서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캐나다 비행이 어떤지에 관해서 정보를 좀 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선 면장의 종류에 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장의 종류에는 PPL, CPL, 그리고 ATPL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ATPL은 나중에 이제 경험이 더 많이 쌓이게 되면 필요한 거니까 제껴두도록 하고 PPL, CPL이 필요하죠.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 CPL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그럼 이 CPL을 취득하고서는 또 보통 요구하는 게 뭐냐, 멀티 엔진 레이팅 그리고 멀티 IFR 레이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취득을 해야지 보통은 이제 기본적으로 취업 준비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캐나다는 미국 같은 데랑 다르게 멀티 커머셜, 싱글 커머셜 이런 말이 없이 그냥 PPL, CPL 그리고 레이팅 이런 개념이라 헷갈리실 수 있는데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PPL과 CPL이 기본적인 햄버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여기다가 좀 더 추가로 토핑을 나는 IFR도 추가하고 멀티 엔진도 추가한다. 아니면 뭐 나중에 C플레인 수상 비행기 같은 걸 하시게 되면 그거를 또 추가한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CPL이라는 라이선스 위에다가 여러 가지를 얻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그렇다면 라이선스랑 레이팅을 취득하는 순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건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먼저 PPL을 따고 CPL을 따고 곧바로 멀티랑 멀티 IFR을 취득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한국 항공사에 지원을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해놓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스트럭터 레이팅을 따고서 지금 교관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PPL을 따고 CPL을 따고 그 다음에 곧바로 인스트럭터 레이팅을 땄습니다. 그리고서 교관으로 일을 하면서 멀티 그리고 멀티 IFR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 주변 많은 교관들이 사실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좋은 게 교관으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시간을 쌓으면서 틈틈이 이걸 멀티랑 멀티 IF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그 비행할 때 스태프 레이트로 적용을 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밴쿠버의 비행 환경은 어떨까요? 제가 생각하는 밴쿠버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밴쿠버의 자연입니다. 밴쿠버는 이제 특히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평지도 있고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비행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면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사실 장점이자 단점인데 공역이 굉장히 복잡하게 이 좁은 공간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ATC잖아요. 그래서 이 ATC를 배우고 하기에는 여기만큼 좋은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점이 되기도 하죠. 당연히 한 번 실수하면 크리티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복잡하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된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단점을 계속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비행할 날씨가 잘 안 나온다는 겁니다. 사실 여름에 한 4월부터 10월까지는 밴쿠버 비행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날씨 좋고. 근데 이제 나머지 기간에는 겨울에는 특히 비행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미국에서 하시는 것보다 아무래도 트레이닝이 좀 느려진다는 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밴쿠버의 비행에 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항공 유학을 생각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거는 비행 학교겠죠. 비행 학교를 그럼 고를 때 어떤 거를 보느냐. 이제 제가 지금 일하는 것까지 하면 학교를 총 4군데를 다녀봤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는 비행기 대수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씨 때문에 캔슬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비행기 때문에 캔슬되는 일은 그럼 없어야겠죠. 비행기가 많이 있으면 이제 비행기 점검을 했는데 비행을 가기 직전에 얘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럼 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많으면. 비행기가 없는 경우에는 그날 그냥 스케줄은 캔슬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 대수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학교 내에 정비팀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선 자체 학교 내에서 그렇게 정비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어도 빨리 고치고 최대한 신경을 써서 그거에만, 우리 학교 비행기만 집중을 하니까 아무래도 비행기 유지가 잘 되겠죠. 그래서 비행기 문제로 비행을 못하는 경우가 적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안전과 관련이 있으니까 내 학교 내 비행기 정비팀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래서 비행기 관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게 비행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교관의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교관이 가르치는 방식이 나랑 맞지 않는 거고, 그럴 경우에는 교관을 당연히 좀 바꿔야겠죠. 그럴 경우에 항상 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관이 많으면 좋은 게, 한 명의 교관이랑만 비행을 하면은 비행을 한 사람만의 방식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교관들하고 비행을 해보고 하면은 같은 걸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가르칠 수 있고 다른 방식으로 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교육비 같은 경우는 이제 PPL 대충 한 14,000에서 2만 불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CPL은 이제 PPL 하는 동안에 쌓은 시간이라던가 그런 게 다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좀 묶어서 계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CPL까지 끝내는데 대략 한 45,000불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멀티 IFR 이걸 두 개를 묶어서 보는데 이 두 가지 끝내는데 보통 한 12,000에서 15,000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교관 과정도 한 10,000불 정도 잡으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학교마다 다 교육비가 다르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브리핑이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브리핑비를 차지한 보통 학교에서 철제를 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유동적인 숫자입니다, 사실 이거는. 근데 평균적으로 그 정도라고 잡으시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교육 기간은 어느 정도 다 잡으면 될까요? 뭐 이걸 딱 잘라 단정 내리기는 좀 힘들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1년 반에서 길면 2년 정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과정을 끝내는 이 기간은 PPL, CPL, 멀티 IFR, 인스트럭터까지 한 2년 정도 맥시멈으로 잡으시면 보통은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 짧게 끝나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보통 이 교관을 잘 만났고, 또 날씨도 부킹을 잡았는데 날씨가 항상 좋았고, 그리고 또 내가 열심히 했고, 이 3박자가 잘 맞을 때 빨리 끝내는 그런 케이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캐나다의 취업 상황은 어떨까요? 우선 교관 자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교관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시간이 차면은 에어라인이나 리저널 같은 데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래서 교관 자리는 항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게 이제 교관에 대한 대우가 점점 좋아지고 페이도 점점 좋아지고 시간제 페이가 아니라 월급제를 준 학교도 많아지기 때문에 교관을 하는 거를 고려를 하시고 오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에어라인이나 리저널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리저널은 이제 한국으로 굳이 치면은 LCC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런 리저널 같은 경우도 보통 요구 시간이 1,500시간 이렇게 됐었는데, 요새는 이제 파일럿도 많이 부족하다고 하고 점점 이제 그 조건이 완화가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행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짜잘한 팁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로 체험 비행은 가능하면 비행을 하고자 하는 학교에 가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학교의 시스템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 그 학교 교관 적어도 한 명이랑 한번 비행을 해보기 때문에 교관이 어떤지 한 번 더 볼 기회가 생기는 거고, 또 이 학교 비행기 상태는 어떤지, 교관들 교육 시스템은 어떤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비행 학교를 만약에 고르시게 되면은 집 렌트는 무조건 비행 학교 가까운 데 잡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우선 이게 비행 학교가 멀면은 너무 지칩니다. 나부터가 너무 지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훈련 자체가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게 되겠죠. 내가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고요.
또 집이 가까우면은 만약에 내 교관이 비행 캔슬을 났다, 내 부킹 자리가 하나가 열렸다, 그렇게 됐을 때 바로 가가지고 내가 할 수 있냐, 그러고서 비행을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고,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집 렌트는 무조건 학교 가까운 데 잡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행기 기종을 고르실 때 팁인데요. 비행기 기종이 한 가지 말고 여러 가지가 있는 학교가 많이 있죠. 그런 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비행기 기종을 고르실 때 비행기 대수가 많은 거를 잡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이 비행기가 좀 더 가격이 싸니까 난 이걸로 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되면은 내 트레이닝이 길어지고 정비가 들어갔을 때 비행을 못하게 되고, 그만큼 내 훈련이 늦어지고, 그렇게 되면 생활비가 더 많이 나가고, 더 트레이닝이 길어질수록 생활비가 많이 나가고, 그 비행 훈련 외적인 돈이 그렇게 많이 나가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절대로 훈련비를 아끼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거를 고려를 하시고 기종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밴쿠버 비행이 어떤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다루지 못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나 네이버 카페에 밴쿠버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